안녕하세요. 40대 이혼녀 정은희입니다. 요즘은 돌싱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 단어 하나가 되기까지는 꽤 험난한 여정이 있더군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비켜가는 상처도 있나 봅니다. 아직도 제 가슴에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홀가분했어요.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문득 과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더군요. 마치 장밋빛 미래가 저 멀리서 손짓하고 있는데 과거가 절 부여잡으며 나 두고 어디 가냐고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분명히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과거를 외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조용히 보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게도 남편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겨우 3년인데 마치 30년을 롤러코스터 타듯 휘몰아친 기분이었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그는 경기도의 한 동네에서 저와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길을 걸었고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사이였죠. 하지만 특별히 친하거나 자주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사이랄까요. 그러다 어느 날 타이밍이란 게 있었나 봐요.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기와 상황이 맞아떨어졌던 것뿐인데 그때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 주었고 결혼하고 싶을 때 남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내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늘 성민이는 인성이 참 좋아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리고 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강한 추진력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모든 코스를 자신이 짜고 메뉴도 직접 고르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었죠. 누군가는 그걸 독선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모습에 사랑을 느꼈어요. 누군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그 추진력 때문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추진력 덕분인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지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급했던 결정이었죠. 심지어 결혼식도 보름 만에 치렀으니까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엄마는 솔직히 말해 무슨 사고 친 거야 라며 추궁했고 저는 그의 무모한 청혼에 홀린 듯 수락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한때는 그 추진력에 반했지만 결혼 후 그 힘은 엉뚱한 데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골프를 배우겠다고 하더니 장비부터 최고급으로 마련했고 취미에 쏟아붓는 돈은 우리의 가게를 위협했죠. 그가 산 골프 장비값만 600만 원이 넘었고 심지어 나중엔 1000만 원짜리 연회비까지 결제해 놓은 걸 카드 고지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생활비는 200만 원이
채 안 되었거든요. 대출받아 겨우 집을 구하고 각종 공과금과 부모님 용돈, 식비를 포함하면 빠듯한 형편이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 그 절반을 넘게 써버렸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하며 애써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분수를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무릎 건강을 걱정한다며 1,000만 원짜리 개인 트레이너를 붙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됐지만 무릎이 안 좋은 분께 아무 운동이나 시키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수술이 먼저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기본 상식도 없이 덜컥 계약부터 해버린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무릎은 더 나빠졌고 회원권은 위약금만 물고 취소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지면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고,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이 쌓아놓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줄이며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했어요. 생활은 점점 더 힘겨워졌고 제 삶은 끝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 것도 챙겼죠. 그런데 그게 또 문제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도시락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회사 사람들이 식당 차리자고 하더라.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식당을 하겠다고 했던 게요. 제가 그 도시락을 싸준 게 결국 남편의 현실감 없는 사업 욕심에 불을 지핀 셈이었어요.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사표 내고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식당 차리려고 나왔어. 사람들이 도시락 먹어보더니 대박날 거라더라고.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농담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진지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카드빚도 다 못 갚은 상태였고 한창 생계를 유지하느라 겨우 버티고 있던 저에게 남편의 결정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어요. 저는 식당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시락 몇 번 먹고 식당을 차린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그걸 왜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결정했냐고 따졌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집밥이 컨셉인 식당이야. 얼마나 좋아. 당신이 해주는 밥,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잖아. 나만 믿어봐. 그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죠.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은 여전히 식당 얘기를 하며 당신이 만든 밥으로 성공할 수 있어라며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야겠다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혼자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가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이드 잡까지 해야 했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계속됐죠. 남편은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방의 식당 자리를 보러 내려가 있다고 했던 남편이었죠. 사고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얼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최고로 만들어줄게.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나니 웃음도 안 나고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모든 게 멍하더군요. 너무도 침착하게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지문을 몰래 찍어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불륜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과 침대에 함께 있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하나하나 모두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잠든 남편의 얼굴 위로 그 여자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간 겪어온 수많은 일들에 이미 훈련된 것처럼 저는 침착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집을 받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전 남편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불륜 상대와 재혼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편이 식당을 해보자며 소개받은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그 인간은 저에게 재앙을 안겨줬던 거죠. 이혼 후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며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망쳐놓았다며 소리쳤죠. 이후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엄마 손맛이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식당을 차렸지만 결국 쫄딱 망했어요. 그 여자도 아마 남편이 자신을 위해 가정을 버렸다고 믿고 그 무모함을 진심이라 여겼을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고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니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어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고 공황장애 증상도 점점 심해졌거든요.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간 뒤 의사가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어느 날 남편이 예전에 했던 손맛, 타령이 문득 떠올랐어요.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식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죠. 마침 집에 여윳돈이 조금 있었고 어떻게든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작게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해도 괜찮다는 각오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당이 정말 잘 됐어요. 제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진짜 손맛이 다르다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금세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집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밥솜씨로 성공할 수 있어. 허무하게 들렸던 그 말이 현실이 되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어쩌다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식당 어차피 내 아이디어였잖아. 나랑 다시 해보는 건 어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한 짓이 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이해나 반성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구나. 그렇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졌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든 말이에요. 식당은 날로 잘 됐고 두 번째 가게도 오픈하게 됐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착착 풀렸어요. 수입도 늘어나 동네에서 평이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게 됐고 부모님께도 그동안 못 드렸던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함께 살던 부모님 집을 팔고 제가 번 돈을 보태 멋진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힘들게 번 돈은 너 인생에 써.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사고 전원 생활을 혼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새로 이사한 제 집에 오셔서 저녁도 함께 드시고 하룻밤 주무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1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불안한 마음에 내려가 봤더니 아버지가 도둑 한 명을 붙잡아 제 앞에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하셨다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어이없는 도둑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면을 벗겼는데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복면 속 얼굴은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바깥에는 공범이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주방 쪽으로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공범 중 하나는 전 남편의 현 여자였습니다. 제 가게를 같이 운영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가 로또 당첨된 거 내가 들었어. 나도 그 로또에 지분이 있는 거 아냐? 이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문으로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믿고 그걸 털러 온 거였어요. 설마 했지만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도둑이 된 똥차였죠. 그들은 제가 혼자 사는 줄 알고 들어온 거였지만 부모님이 계신 덕분에 현장에서 전원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있었던 공범 여자는 결국 아이와 함께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지 제 결혼사는 막장 드라마 한 편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실제로 제 인생에 일어난 거죠. 요즘은 어떠냐고요? 드라마로 치면 이제 신전원일기쯤 되는 것 같아요. 평온하고 단조롭지만 그만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진 않겠지만요. 이제는 어떤 해충이 몰려와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겼습니다.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